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이제 충남의 이인재 그리고 경남의 김태호, 서울의 김문수 소집령을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득실을 좀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물난에 허덕이던 한국당 홍준표의 승부수가 나온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탄핵 대선과 달리 보수 우파가 결집할 것이다. 충남도지사 후보 이인재, 육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안희정, 박수현 사태로 해볼 만한 싸움 아니에요? 하는 생각 아니실까. 경남도지사 후보 김태호, 재선 국회의원이며 재선 경남도지사입니다. 6년 전에 내가 김경수에 이겼어요. 지금 리턴 매치가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김경수 의원하고 그렇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김문수 전 지사, 3선 국회의원이면서 재선 경기도지사. 태극기만 보고 가자는 각오가 아니실까요? 자, 홍문표, 우리 당 후보가 올드보이라고? 어디 750만 노인들 분통이 터져요. 65세 이상이 한 750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전효옥 전 의원은 계력 리스트 한국당 자폭 선언이에요. 심재철 의원은 저조한 당 지지율 홍준표 언행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이렇게 또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6살에 최연소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서 경기도를 제일 아주 역동적인 젊은 도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제 용기와 열정, 비전 이거는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원숙하게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충청남도를 제일 역동적이고 제일 젊은 지방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한국당의 후보들을 하나씩 거론을 하면서 소위 아주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아침 방송을 듣고 참으로 분개를 합니다. 올드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750만의 노인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경험 없는 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투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는 홍 대표 자신의 언행에서도 기난받아 있다 적지 않다는 점을 홍 대표도 잘 알 것입니다. 홍 대표는 공적인 회의를 회피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외면한 등으로 사당이니 독선, 독단이니 하는 단어들이 더 이상 언급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득실, 이 후보들 지금 선택한 데 대한 그것만 간단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진영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한마디로 구관이 명관이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드관이 명관이다. 네,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6선, 피닉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김태호 의원, 재선 그 경남도지사까지 했었고, 이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에 3선 의원의 재선 그 경기도 지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요. 한마디로 경륜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 보수당, 자유한국당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연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느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싱싱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이런 그 항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육직책이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말씀하신 것처럼 750만 연세가 드신 이 그 층에는 상당 부분 그 호소력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확장성에는 얼만큼 성공할지 정말 그 결과가 70일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문석 박사님, 준비.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효 전 국회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2008년에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참 표현이 살도 하나 없는 닭갈비뼈를 유권자에게 더 씹사. 예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풍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게러 리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러한 시선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문표 사무총장이 올드보이를 65세 이상 750만이라는 나이로 지칭을 이해하는 것 저러한 그 관점도 참 이 문제가 된다. 올드보이를 하는 건 앞서도 뭐 패널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국회의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장 이 다선들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대부분 받았던 그리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 올드보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그 나이로 연관시키면서 예전에 20여 년 전에 그 노인 폄하 발언을 그 상기시키면서 또다시 뭔가를 재결집하려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들 국민들 다 압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나이 이야기로 끌고 가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네요. 노 변호사님.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인지 신박들의 귀환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안 친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친하게 되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이게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사실은 없겠죠. 제대로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도 지금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고육지책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요즘은 뭐 올드보이의 기한이 아니라 하구제비들의 기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뭐요? 홍준표 대표께서 하구제비가 뭡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줘도 하고 싶은 뭔가 나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다 바로 어지간한 분들은 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판에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정치적 득실로 보면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당의 득실과 홍준표 대표의 득실이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득실로 보면은 사실은 손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말하자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면에서는 어쩔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결과로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좀 회의적인 거고 그 대신에 저는 당 대표의 득실, 정치적 득실에서는 이익이 있다. 말하자면 실패를 했을 때도 책임을 분산시키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광덕 부장. 일단 그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플러스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꼭 남는 게 왜 아니냐. 뭐 올드보이든 영보이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뜻이고 흥묘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때 대선 주자였고 다 한때 광역단체장을 지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마이너스 효과를 하자면 외연 확대, 즉 중도층이라든가 청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에 상당히 올드한 이미지, 그런 파티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황장수. 저게 지금 한국당의 현재 정당 지지율을 좀 봐야 됩니다. 그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민주당하고요. 이런 양상에서 과연 영입 인사가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당의 싱싱한 신진 인사가 당을 위해서 의원직을 던지고 내 자살을 하겠다. 이럴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갔을 때 지지율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은 확실하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세 사람이 원래 친박이었냐? 친박 아니었죠.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찬밥들이었습니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칼라 때문에 탄핵 반대의 입장에 섰을 뿐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은 기왕에 저렇게 결정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이렇게 찔러보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에 저렇게 고육지게로 한 모양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래도 우리 당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다 하고 그랬으면 뭐 올드보이니 이런 소리니 안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네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양보하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하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입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서울시장 박원순 대 안철수 만약에 둘이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자, 서울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가 나온 변수. 뭐 제가 둘이 붙는다면 그랬는데 사실은 뭐 우상호, 박영선 두 의원도 한 판 또 붙어야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먼저 붙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대항마는 나예요, 나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박원순의 3선 도전일까? 아니면 3선 피로감으로 박영선, 우상호의 반전이 일어날까부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김문수 전 지사. 회심의 카드 김문수로 완주할까? 아니면 또 고사했던 바른미래당하고 단일화할까? 이것도 관건이고. 4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 등판 초읽기 7년 만에 재도전.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2위에 머물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판단은? 네, 제 판단은 제가 여당 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이나 모든 걸로 봐서 야권 후보 특히나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김문수 의원님이 전 지사님 나오시고 그러면 말하자면 보수도 여러 가지 후보들이 물론 합종 연행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현재 여당 세 사람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집중이 더 높지 않겠냐 집중이.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결선 투표에 과연 이제 말하자면 박영선, 우상호가 어떻게 되느냐. 박원순을 이길 수 있느냐, 합쳐질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노영희 변호사님. 네, 우선 관전 포인트는 박원순 시장이 과연 3선에 성공할 것이냐.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하고 빅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안철수 대표의 득표율이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물론 미투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궤도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사실 방향을 우리가 지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거고요. 저는 그게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양부석 박사님. 예, 결국은 그 핵심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경합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이제 이영입 위원장 등판 전에는 무난히 박원순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에서 이기고 무난히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겠냐는 그 평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등판이 구체화되고 모레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등판 이전에는 당내 경선에서의 결선 투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결선 투표가 원칙이고 합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면서 당내 경선이 이제 오리무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양보받은 경험 때문에 안철수의 새정치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 행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할 수 없지만 우상호나 박영선은 파상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에 따라서 누가 링에 올라가느냐 그게 달라질 것 같다. 그렇죠. 황정수 소장은.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후보를 확정했다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권 안에서 지금 분위기가 보면 끝까지 결선 투표를 해서라도 박영선, 우상호 중에서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보자. 일단 후보만 되면 누구든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권 내부에 비묘한 흐름이 좀 있다 봅니다.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 단일화가 성사되려면요. 바른미래당이 과연 영남 지역에서 후보를 내어서 한국당의 이의를 위협할 만큼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에 연대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의 변수가 5월 말쯤 되면 미국과 북한이 이 회담이 열리느냐. 또 열리더라도 잘 이렇게 가느냐. 안 그러면 깨지느냐. 커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이 6월 지방선거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결말이 나 있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다른 분들하고 생각은 비슷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내 당내 경선 승자가 누구냐. 여당으로서는 당내 경선 승자가 곧 본선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의견이 같고 제가 가장 그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안철수의 존재감. 한마디로 안철수 현상이 새로 볼 수 있느냐. 한마디로 안풍이 새로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번 주에 이제 안철수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깃발을 드는데 그와 같은 것이 예전만큼의 어떤 바람으로 끌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한국당과의 어떤 야권 연대 같은 것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안풍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여권이 분할되면서 이 구도가 이 야대 1여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결과는 뻔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소설이나 어떤 극에 비유하자면 서막의 주인공은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결말에 가서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변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권 연대 성사 여부. 그건 뭐 잘 말씀 안 해도 알겠고요. 두 번째 박원순 옛날에 7년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했던 것에 대한 양보론의 제기 가능성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인데 과거의 선거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한 절반가량이 총 선거를 2개월 앞두고의 판세가 한 번 바뀌는 상황이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게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민주 결선투표에서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되느냐. 오늘 결선투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쉽지 않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요. 전직 대통령 예우는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우는 다 받으시는데 그 대한민국 검찰은 영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